북동쪽 먼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우리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구조를 위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달라지는 일상과 분야별 준비 상황을 연속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이 대거 참가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빵과 우유 등의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양양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자 더미를 만들어 보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독도 근방 해상에서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선원 9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전복된 경북 후포 선적 72톤 통발어선을 찾기 위해 우리 해군의 항공기를 비롯해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함정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해경의 대형함정 2척은 잠시 후 9시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합류합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16일 경북 후포항을 출항해 독도 근방에서 홍게잡이 조업을 벌였으며 현재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조속 12에서 14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123만 7천 명으로 도민의 80.9%, 도민 70%에 해당하는 107만 800명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는 10월 중에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1월 둘째 주까지 도민의 80% 접종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989명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생활 방역을 도입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강원 영동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시험 단계로 이번 주부터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했습니다. 강원도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등 완화된 3단계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2주간 거리 두기를 시범 운영해 확산세를 지켜본 뒤 큰 문제가 없으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 억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거리 두기를 완화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기준 등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시간 규제를 12시가 아니라 2시나 새벽까지 풀어줘야지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그동안 자제했던 모임이나 회식, 여행 등이 차츰 활발해져 움츠러들었던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의 관건은 확산세와 접종률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30명이 넘었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부터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도내 백신 2차 접종률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대를 곧 넘어설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11월 10일경 접종 완료 비율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예약 접종률 추이에 따라 84% 내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행동을 제약하지 않는 만큼 자율적인 생활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계속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 효과 지속 등이 뒷받침돼야 위드 코로나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비대면 기조를 이어온 대학들도 속속 대면 수업 확대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한 방역 관리, 또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대면 수업이 시작된 강의실입니다. 전체 자리마다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좌석은 자연스럽게 뛰어앉아 거리두기 속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원 도립대는 지난주부터 학과 자율결정을 통해 대면 수업을 확대하도록 했고 다음 달까지 대면 비율이 6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온라인 수업하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제 집에서 수업 듣게 되니까 약간 퍼지고 수업 시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대면 수업하니까 수업에 집중도 잘할 수 있고. 매일 등교 전 자가 문진표를 원격으로 제출하고 전체 학교 건물은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안전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교과목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과목별로 대면 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해도 될 부분들은 또 비대면을 하는. 가톨릭 관동대도 다음 달 중순쯤이면 학생과 교직원 대부분이 일정 수준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대면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기준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돼 상당수 학과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강의동 강의실까지 2중, 3중으로 출입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비대면 기간 구축한 스튜디오 등 인프라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제작 등에 지원합니다. 현재 500명가량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은 2인 1실 기준 1,600명가량 인원이 늘 것으로 보여 방역관리와 별도 격리, 관찰시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면 전환 자체가 방역 부담이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은 물론 교직원, 학생들까지 모두가 방역관리에 참여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을 시행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열자들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실제로 우리 학교의 구성원을 보면 수도권 비중의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반면 강릉원주대는 현재 7대3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비율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학기가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거주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학기 대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해서 이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비대면 수업을 결정한 수업은 그 학기 내내 이제 대면으로 전환하지 말고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격 수업 전환은 최소화하고 학습 결손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3에 이어 학생들의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도 재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면 전환이 코로나19 종식이나 출구라기보다는 공존하며 나아가는 방향이라며 어느 분야보다 앞서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모두 10년 전에 비해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선 영월, 평창, 횡성군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22로 가장 낮았고 양양과 정선이 0.23, 고성이 0.24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가임기 여성을 65세 인구로 나눈 값으로 노인 인구 대비 신생아의 수가 갈수록 크게 줄어 일정 시간 이후엔 지역에 인구가 남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 최대 기록인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0% 급증한 20억 1천만 달러입니다. 이 기간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의 수출 증가율 16.7%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최고 200% 늘어난 화장품과 합금철, 의약품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급식으로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대규모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이 대거 참가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중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를 받아갑니다. 급식 조리사들이 대부분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급식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자 이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을 합쳐 900명분의 대체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급식을 하는 강원도 전체 학교 가운데 30%가 넘는 250개 학교가 간편식으로 점심을 대체했습니다. 유부초밥이나 김밥,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점심에 빵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싸주셨어요. 학교 도서관 운영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어린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려오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도서관 사서의 빈자리를 대학생이 대신 메웠습니다. 원래는 교육 지원 업무 전반적으로 도와드리다가 오늘 파업이라서 도서관 선생님이 부재 중이셔서 제가 지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98곳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는 물론 유치원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특수교육 지도사와 청소원까지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도에서 2,000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공무직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고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이니까 요만큼만 해! 라고 하는 이런 굴욕스러운 얘기는 이제는 그만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번 파업은 하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에는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을 떠안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곳곳에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군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재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양 지역은 이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단히 뭉쳐서 새어나가지 않게 랩으로 포장합니다. 번호까지 매겨 옮겨지는 이 더미는 다름 아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더미 하나의 무게는 0.5톤.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하루 평균 25톤가량의 쓰레기를 이렇게 더미로 만들어 쌓아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2만 톤가량 되는 양인데요. 양양군에서 배출되는 1년치 쓰레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45톤.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인 27톤의 1.5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늘어난 쓰레기를 인근 지자체에 비용을 내고 위탁 처리하면 되지만 당초 계약 물량이 적어 더 맡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더미를 쌓아둔 것인데 도내에서는 양양군이 유일합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압축 시설을 별도 운영을 하면서 임시 보관장에 보관하고 2008년 30톤의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생겼을 때만 해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택배 포장 쓰레기까지 늘면서 지난 한 해 13,000여 톤의 쓰레기가 반입돼 1년 전보다 1,000톤가량 늘었습니다. 양양군은 뒤늦게 처리 시설을 늘리기로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사태를 수습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2년에 걸쳐 소각시설하고 매립소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철저, 쓰레기 줄이기,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쓰레기 대란에 양양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SUV 차량이 경찰을 들이받아 경찰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SUV 차량에 탄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SUV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의 분양권을 압류하는 조치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최근 거주지역 제한으로 공급된 민간 아파트 청약의 당첨자 중에서 101건, 200여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권 압류를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발표된 고급 아파트 청약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 조건으로 지정해 평균 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척 갈람마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올해 말 준공됩니다. 갈람마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갈람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비 등 38억 원을 투입해 루나센터와 성황당 둘레길, 마을 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삼척시는 웹 홍보물 제작과 현장 컨설팅, 축제 개발과 마을 기업 육성 등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갈람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성군이 내년에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할 교육 경비 규모를 2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및 학습 능력 제고 10개 사업에 16억 3천만 원, 학력 수준 향상 22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문화체육 분야 지원 4개 사업에 4억 3천만 원 등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소프트웨어 및 코딩 관련 사업과 학력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복 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최를 기념해 강릉시청사 벽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됩니다. 강릉시는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사 벽면에 대형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 영화제 트레일러와 개막작, 주요 상영작의 하이라이트를 상영합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강릉아트센터와 옥천동 문화창고 등의 주요 행사장과 대표 명소를 타임랩스 영상으로 촬영해 향후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며 개막식은 22일 저녁 7시 강릉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동해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오랜 수건 사업인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총 사업비 46억 5천만 원을 들여 용정동 일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훈복지회관을 이전 신축하기로 하고 내년 5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실시한 뒤 6월에 착공해 2023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1995년 지어져 낡고 협소한 데다 편의시설도 부족해 9개 보훈단체 가운데 5개 단체만 입주해 있는 등 보훈 대상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강원도립대가 실감형 콘텐츠를 교육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축에 적극 나섭니다. 강원도립대는 전문대학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